오늘을 사는 이야기, 여기는 맨디 라디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맨디 라디오, 저는 맨디입니다. 얼마 전에 잘 산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쓰면서도 각자가 다른 의미와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을 쓰는 것 같아요.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어릴 땐데도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 초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쟤 잘 산대 라고 말할 때에 잘 산다는 말,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들끼리 만났을 때 너 잘 살고 있어? 라고 물을 때에 잘 산다는 말. 이 두 말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죠. 쟤 잘 산대 라고 말할 때는 100%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, 잘 살고 있어? 라는 말은 큰 걱정이나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죠. 얼마 전에 꾸꾸와 카톡을 주고받다 진로 고민을 하고 있던 꾸꾸가 자신이 고민하는 내용을 저에게 쭉 카톡으로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. 나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. 그 한마디에 마음에 돌덩이가 하나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. 몇 년 전에 저도 저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밤이 있었거든요. 그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막 울면서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, 나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, 그런 말을 하던 밤이 있었죠. 저나 제 친구가 나 잘 살고 싶었는데 라고 말할 때의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라서 우리를 더 슬프게 했던 말이었습니다.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못 살고 억대 연봉을 못 받아서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진 않거든요. 내가 엄청난 걸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? 그런 마음이었죠. 그러다 얼마 전에는 생각지 못하게 제가 잊고 있던 또 다른 의미의 잘 산다는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제가 아빠랑 한참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. 아빠가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길래 요즘 잘 지내고 있고 최근 한 10년 중에 요즘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아빠가 그날 뭘 좀 잘못 드신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. 너는 한 중간치 정도 사는 것 같아.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다. 저는 잘 살고 싶었는데 하며 울던 시간을 건너서 이제야 나 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중간치 정도다. 넌 엄밀히 말해 잘 사는 건 아니다. 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.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나에게 너는 최고의 딸이라서 나는 네가 좀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. 아빠는 내 딸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그 말에는 아빠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딸의 인생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쉬움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격렬한 반응으로 그 말씀에 보답해드렸습니다. 아빠한테 나는 최고의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빠 딸은 사회에서 결코 최고가 될 수 없다. 아빠가 그런 욕심을 나에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아빠가 저에게 말했던 잘 산다는 말에는 사회적인 지위, 경제적인 부분, 제 개인의 만족,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정말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가득한 잘 산다는 말과 그 높은 기준을 저는 저희 아빠한테 들을 줄 몰랐죠.
근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어쩌면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빠가 제게 가지고 있던 잘 산다는 말에 그 높고 많은 기준들을 저도 저에게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. 죽어라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다 될 줄 알았고 그 어떤 힘든 일도 강한 멘탈과 함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을 때의 저 또한 33살의 제 현재 프로필을 들으면 뭐 중간치 정도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. 그러다 잘 사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 기준을 한참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기준과 한참 멀게 느껴져서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함부로 누군가의 삶에 대해 잘 사네, 못 사네, 입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는 것들도 넘치게 감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듯합니다. 저에게 누군가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라고 한다면 현재 누군가를 크게 질투하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순수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걸 위해 무언가 하고 있고 크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양심의 감각이 살아있고 크게 아픈 곳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겪어본 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비포 선셋에 나오는 여주인공 셀린의 집을 보면서 와, 이 사람 참 잘 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공간은 셀린 그 자체였습니다. 찬장을 열었을 때 여러 종류의 차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날 기분에 따라 차를 골라 마실 수 있는 셀린의 여유를 엿볼 수 있었고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남자 주인공에게 불러줄 때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놓치지 않고 참 멋지게 잘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 여주인공 셀린에게 현재 잘 살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각자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기준도 다를 거고요. 그게 변해오기도 했을 겁니다. 그게 무엇이었든 지금 어떻든 오늘의 여러분이 안녕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 아빠는 아마 지나가듯 툭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날 1일 연속극 같은 걸 연달아 많이 보셨나 보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독자 200명 때는 노래 한 곡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곳이 락다운으로 코인 노래방이 문을 다 닫아서 노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그래서 언제라도 코인 노래방이 다시 문을 열 때 제가 노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대신 구독자 200명이 되는 주에는요,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소개하는 에피소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 댓글 남겨주신 우기라면님 감사드리고요. 사소한 댓글이라고 하셨는데요. 네,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.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.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찾아오시는 길이 더 편하실 거고요. 사연 있으신 분들은 hellomandyradio@gmail.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. 이상 맨디였습니다.